충남 논산에서 채소 농장을 하셨던 윤봉남 할머니, 올해 69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양파를 직접 키우셨어요. 밭에서 뽑자마자 흙 털고 생으로 드시기도 하고 볶음 요리에도 넣고 국에도 넣고 장아찌도 담그셨습니다. 그러니까 양파를 거의 매일 드신 거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이 242, 중성지방도 높고 공복혈당까지 경계 수치였어요. 할머니가 의아해 하셨습니다. 양파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왜 수치가 안 좋을까? 사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양파를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양파 한 조각이 입에 들어간 순간부터 위, 장, 혈관, 간, 췌장, 뼈까지 어떤 여행을 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행을 따라가다 보면 양파를 왜 어떻게 먹어야 진짜 효과가 나는지 자연스럽게 아시게 됩니다. 자, 그럼 양파 한 조각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첫 번째 정거장은 입과 위입니다. 양파를 한 입 베어 물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뭘까요? 바로 그 알싸한 매운맛이죠. 눈물이 찡하고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매운맛의 정체가 바로 황화합물입니다. 양파를 칼로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이 효소가 알리인이라는 물질을 분해해서 매운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하면 양파가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화학무기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오히려 약이 됩니다. 위에 들어간 양파의 매운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위 속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세균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궤양, 더 심하면 위암까지 갈 수 있는데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연구팀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양파의 황화합물이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맵고 짠 편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다 보면 위에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양파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양파가 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치 위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양파를 생으로 드시면 이 황화합물을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속이 쓰릴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거나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생양파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볶으면 매운 성분의 일부가 분해되면서 자극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위를 보호하는 효과는 상당 부분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 양파 한 조각은 위에서 우리 위 속에서 소화액과 만나 잘게 부서지고 있습니다. 영양소들이 하나둘 풀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정거장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정거장은 장입니다. 소장과 대장이에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파에는 프락토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프락토올리고당은 우리가 먹어도 소장에서 소화가 안 되는 특별한 당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쓸모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갑니다. 대장에 도착하면 거기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이걸 프리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2024년 한국국립보건연구원이 지원한 연구에서 양파 추출물이 장내 미생물의 구조를 크게 바꿔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루스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우리 장 속 이 유익균들이 양파의 프락토올리고당을 먹고 나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부티르산이라는 단쇄지방산인데요. 이 부티르산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장에 생기는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세균이 번식하는 것도 막아줍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장은 정원이에요. 양파의 프락토올리고당은 이 정원에 뿌리는 비료입니다. 비료를 주면 좋은 꽃이 잘 자라고 잡초는 줄어들죠.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좋은 균이 잘 자라고 나쁜 균은 힘을 못 쓰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속초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던 하정연 할머니, 올해 73이십니다. 이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심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는데 배가 항상 더부룩하고 불편하셨답니다. 그러다가 건강 관련 방송을 보시고 양파를 매일 반 개씩 된장국이나 볶음 요리에 넣어 드시기 시작하셨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게 한결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물론 양파만으로 모든 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파 속 프락토올리고당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건 연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거친 음식도 잘 소화하셨지만 우리 나이가 들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파 같은 프리바이오틱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양파가 위를 보호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정거장은 혈관입니다. 여기서 양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양파가 건강에 좋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시는 게 혈관이에요. 피를 맑게 해준다, 혈관을 깨끗이 해준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건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양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분이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이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혈관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우리 혈관 안에는 혈액이 흐르고 있죠. 이 혈액 속에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이라는 지방 성분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하자면 집안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끼다가 점점 두꺼워지면서 물이 잘 안 나오게 되잖아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예요. 그런데 퀘르세틴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걸 막아줍니다. 산화가 안 되면 혈관벽에 잘 달라붙지 못합니다. 수도관에 물때가 안 끼도록 미리 보호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남성 23명을 대상으로 30일 동안 매일 양파 추출물을 드시게 했습니다. 퀘르세틴으로 따지면 하루에 약 51mg 정도 되는 양이에요. 30일 후에 혈관 내피 기능을 검사해 봤더니 식후 혈관 확장 능력이 무려 31.4%나 개선된 겁니다. 혈관 확장 능력이라는 건 혈관이 얼마나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이 좋으면 혈액이 원활하게 돌고 혈압도 안정되는 거예요. 양파를 한 달 드셨을 뿐인데 혈관의 탄력이 이렇게 좋아진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김해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시는 강태식 할아버지, 올해 66이십니다. 이분은 3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에 플라크가 발견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좁아지고 있다고 하셨답니다. 약을 드시면서 식단도 바꾸셨는데 그 중에 양파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반 개 정도를 여러 요리에 나눠서 넣어 드셨습니다. 2년 후 검사에서 플라크 크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물론 약도 꾸준히 드셨으니까 양파만의 효과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도 식단 관리를 잘 하셨다고 칭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면 양파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흰속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겉껍질 쪽에 훨씬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갈색 마른 껍질이 아니라 그 바로 안쪽 두세 겹 부분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양파의 바깥쪽 부분이 가장 안쪽 부분보다 퀘르세틴이 약 46배 더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46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양파 껍질을 너무 많이 벗겨내시면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면 겉에서 한두 겹만 벗기시고 나머지는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퀘르세틴은 물보다 기름에 훨씬 잘 녹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물에 삶으면 퀘르세틴이 물에 빠져나가서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볶으면
기름과 함께 퀘르세틴이 녹아 나오면서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세대부터 양파를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게 사실 과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 정거장은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소중한 화학 공장이에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담즙을 만들고 혈액의 노폐물을 컵공자냅니다. 공장이 멈추면 온 몸이 멈추는 것처럼 간이 나빠지면 몸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지방간이 정말 많습니다. 술을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우리나라 성인의 3명 중 1명꼴로 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예요. 지방간을 오래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 심하면 간암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이 산화되면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퀘르세틴이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간세포를 공격하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양파의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소 활성을 높여줍니다. 간이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양파가 이 화학 공장의 성능을 높여주는 거예요. 공장 기계를 청소하고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실 때 양파를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고기를 구우면 유해물질이 생기는데 양파의 퀘르세틴이 이 유해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파에 재워서 구운 고기가 그냥 구운 고기에 비해 유해물질이 약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거예요. 우리 중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앞으로 고기 드실 때 양파를 꼭 함께 드세요. 양파에 미리 재워두셨다가 구우시면 더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파가 위를 보호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혈관을 깨끗이 하고 간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5번째 정거장으로 갑니다. 5번째 정거장은 췌장입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곳이에요. 인슐린이 뭔지는 다 아시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이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열쇠와 자물쇠로 비유해드리면 인슐린이 열쇠이고 세포가 자물쇠입니다. 열쇠로 문을 열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는데 자물쇠가 녹이 슬면 열쇠를 넣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우리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니면서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양파는 이 녹슨 자물쇠를 수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양파의 성분이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서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늘려줍니다. 이 아디포넥틴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거예요. 자물쇠의 녹을 벗겨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쇠가 다시 잘 돌아가고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고 혈당이 안정되는 거죠. 특히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요즘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우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이 지칩니다. 양파를 식사할 때 함께 드시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섭취 형태와 상관없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종합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추출물이든 생으로든 삶아서든 볶아서든 어떤 형태로 드셔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밥부터 드시지 마시고 양파나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양파를 먼저 드시면 양파의 식이섬유가 위에서 먼저 자리를 잡고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정거장입니다. 뼈와 근육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진다는 건 다 아시죠?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넘어지시면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오래 누워 계시면 다른 합병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 분들 중에 넘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양파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스위스 베른 대학교 연구에서 매일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뼈의 무기질 함량이 17%, 골밀도가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에는 100g당 약 23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장이 약해서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양파가 칼슘을 챙기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양파의 퀘르세틴 자체가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주에서 시장 상인을 하고 계시는 배순이 할머니, 올해 71살이십니다. 3년 전에 골밀도 검사에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라고 하셨는데 보충제가 속이 불편하셔서 잘 못 드셨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칼슘을 챙기기로 하시고 양파, 브로콜리, 멸치를 매일 식단에 넣으셨어요. 1년 후 검사에서 골밀도가 더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걷기 운동도 함께 하셨고요. 양파만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양파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따라가 봤습니다. 위를 보호하고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혈관을 깨끗이 하고 간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뼈까지 튼튼하게 해줍니다. 우리한테 정말 대단한 채소죠. 그런데 잠깐, 양파가 이렇게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마음 놓고 많이 드셔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양파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양파즙을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파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양파 100g에 칼륨이 약 144mg 정도 있는데요. 이걸 양파즙으로 만들면 양파가 농축되면서 칼륨도 훨씬 많아집니다. 건강한 분이라면 칼륨이 좀 많이 들어와도 신장이 알아서 걸러내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몸에 칼륨이 쌓이게 되는데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여수에서 해양경찰로 일하셨던 조영범 할아버지, 올해 64살이십니다. 퇴직 후에 건강을 챙기시겠다고 양파즙을 매일 2포씩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에 가셨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분이 사실 만성신장질환 2기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큰 자각 증상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양파즙을 당장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즙뿐만 아니라 칼륨이 농축된 과일즙, 채소즙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파 자체를 조리해서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즙으로 농축해서 드시는 건 피해주세요.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건강을 위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파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양파를 자르시고 바로 요리하지 마시고 10분 정도 두셨다가 요리하세요. 양파를 자르면 효소가 활성화되면서 건강에 좋은 성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약 10분이 걸립니다. 잘라서 바로 센 불에 올리시면 효소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열에 의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돈이 안 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 기름에 볶아서 드시면 퀘르세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퀘르세틴은 물보다 기름에 잘 녹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중불 정도로 천천히 볶으시면 됩니다. 약불과 중불 사이 120도 정도가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양파의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성분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셋째, 양파 껍질을 너무 많이 벗기지 마세요. 겉에서 한두 겹만 벗기시고 나머지는 다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른 갈색 겉껍질은 버리지 마시고 국물 낼 때 넣으시거나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시면 퀘르세틴을 더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색깔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빨간 양파 아시죠? 자주색 양파라고도 하는데요. 빨간 양파가 노란 양파보다 퀘르세틴 함량이 더 높습니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빨간 양파의 퀘르세틴이 100g당 약 39m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 특히 걱정되시는 분들은 빨간 양파를 샐러드나 무침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물론 우리 한식에 쓰는 노란 양파도 충분히 좋습니다. 우리 한식에는 노란 양파가 더 잘 어울리니까 편하게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당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양파 장아찌를 만들어 두시면 반찬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식초의 초산 성분이 음식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양파의 혈당 조절 효과까지 더해지니까 일석이조인 거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드실 때 양파 장아찌를 곁들이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양파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중간 크기 양파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약 50g에서 100g 정도예요. 무리하게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 양파 한 조각과 함께 우리 몸속을 여행했습니다.